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의로운 결단입니다. 자, 어제 JTBC가 어제 오후 6시 28분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언론이 얼마만큼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의도적이고 정략적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JTBC가 대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샘플이 808명을 샘플을 했어요.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야. 그냥 유영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JTBC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글로벌 리서치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가? 결과가 홍준표가 40.3%, 김재원이가 15.9%, 유영아가 12.8%예요. 여러분, 808명을 놓고 한 여론조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윤카세 TV에 1848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게 이제 본심이야. 사면 이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JTBC는 박근혜 씨라 부르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유영아 후보를 후원하고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과반인 51.4%가 잘못한 일이라며 부정평가했고, 대구 시민이 긍정평가는 35.8%에 그쳤다. 여러분, 이게 맞는, 좋아, 맞다고 합시다. 맞다고 하자. 해. 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게. 지금 논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른바 JTBC라고 하는 언론사가 여론조사에 올려야 할 이게 이슈가 과연 되는 거예요? 이건 박근혜 잡겠다는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명환 글로벌 리서치 부사장의 이 인터뷰를 써요.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존중을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에 기반해서 하는데, 바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대구 정서가 아직 수용이 어렵구나. 이런 얘기. 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씨를 만나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62.8%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뭐냐?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른바 박심보다는 윤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야. 이야, 이건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야. 지금 대구시장 선거를 하는데, 자, 윤석열의 윤심이 박심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 에? 그 근거로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 대구 시민들이 62.8%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대구 시민의 76%가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심이 박심보다 더 먹히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3단 노법이지. 근데 신동아에서 지방선거 격전지 대구광역시를 가다라는 그 대형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 홍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선 박근혜가 대단합니다. 이건 대구의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본 거야. 지금 대구 사람 입장에서 홍준표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 홍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박근혜가 대단합니다. 이건 뒤집힌다는 이야기야. 신동아에서 뭐라고 썼느냐? 기사 결론이 대구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마지막 변수는 박심이다. 박심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윤심과 박심이 얼마나 싱크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나는 유영아 변호사가 당선이 나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4월 19일인데, 자, 과연 박 대통령이 3월 24일 지난달이죠. 퇴원을 해가지고 대구로 내려가서 유영아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윤석열을 만나고 또 유영아 지지선언에 하는 동영상을 내놓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26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6일은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손해를 본 시간이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성과를 거둔 시간이었느냐.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정리할까 해요. 네? 만약에 박 대통령이 3월 24일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무슨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 속에서 은둔을 했다면 박 대통령이 그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박 대통령 자신의 존재감이나 건재감이 더 커졌을까?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박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서 하루 이틀 정도만 언론에 나고 완전히 은둔의 전직 대통령으로 그냥 묻혀버렸을 거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박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행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한 시나리오로에 따른 것이다. 감옥 갔다가 와가지고 연희동 들어가는 게 누구냐? 그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날만 언론에 나오지 그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근데 박 대통령이 대구라고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데로 거처를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유영아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만나고 한 것, 그건 뭐냐? 왜 그랬을까? 유영아를 대구시장 후보로 들고 나온 그 파격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윤석열을 왜 만났을까? 윤석열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 박근혜 아미들의 그 민성, 여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을 왜 만났을까? 이걸 잘 봐야 돼. 박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른바 정중동으로 묻혀 살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일거에 빗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하는 데 성공한 거야.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은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영아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냉정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전술 전략이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박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게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박근혜의 존재감과 건재감을 세상에 다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죠. 그러나 이걸 굉장히 악의적으로 평가하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영아를 지지 않고 뭐 이런 윤석열을 만나지 않고 이랬으면 완전히 그냥 대구 달성 그 사저에 묻혀버렸을 거라고. 할머니로. 근데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다시 급부상하는 효과를 지금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 그 대구 사저에 와서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 윤석열이가 내려와가지고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런 석고대죄를 과연 하겠냐 이거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정치 감각이 살아있는 거지. 짧은 기간에 놀라운 속도로 정치권에 재진입한 거예요. 재진입.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이미 진입해 있는 거야. 감옥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게 놀라운 정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의리, 네? 이거 당연히 작용한 거죠.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이 움직였을 때에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란가, 이걸 박 대통령은 이건 미리 간파한 거라 이거야. 그리고 아무리 감옥에 갔다 와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대구의 대구시장이 홍준표야, 김재원이야.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박 대통령의 성격이 아닌 거예요. 성격이 아닌 거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유영아를 지지하고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만약에 홍준표나 김재원이가 대구시장 된다고 막 설쳐대는데 유영아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이른바 뭐죠? 배알도 없는 걸로 그냥 은둔, 정계 은퇴로 그냥 관심도 없는 거야. 박심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동아가 지금 쓰고 있잖아. 박심이 결정적인 문제다. 나는 이걸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26일간 대구 체류는 일단 대성공이다. 지금 적극적인 정치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대구시장의 선택을 지금 자기 손에서 잡고서 하는 거야. 이거 대단히 놀라운 정치력이죠. 자, 그렇게 26일을 보냈어요.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네? 한 달 10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10일 이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완전히 현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 달 10일. 지금 이렇게 가는 속도로 보면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걸로 봐요. 앞으로 한 달 10일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재론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실 정치 지도자의 자로서 그냥 딱 서 있는 거야.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의 카운터 파트가 딱 박근혜가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6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소행한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5년 6개월 동안 구상한 이 빅픽처를 조금씩 치밀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치 재개에 나설 것이다. 그럴 의욕과 욕심이 없었다면, 구상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반 동안의 그 피눈물 흘리는 세월을 인고했을 리가 없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빅피처를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개인의 문제일 뿐더러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한 양심적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네,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고난의 세월 속으로 밀어넣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세력이 모아질 때까지 절대 섣불리 탄핵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이 없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 힘을 모을 때까지는 탄핵 문제를 섣불리 입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나오자마자 왜 탄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느냐? 왜 나오자마자 이른바 박 대통령을 그동안 감옥 밖에서 지켰던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왜 말을 안 하느냐?
그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걸 노렸다고 봐요. 섣불리 자신이 세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탄핵 문제를 다시 세상에 끌어내는 것이 전술 전략적으로 이건 패착이다.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힘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힘을 모으는데 성공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탄핵의 진실을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내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말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일 이후에 바로 그 탄핵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하고 자신을 밖에서 그동안 지켜온 이른바 박근혜 아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의 그 기대를 위해서도 그동안 감옥에서 만들어온 이 빅픽처를 무섭게 실행해야 된다. 그 빅픽처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모으려면 사람을 모아야 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이렇게 지켜온 그 박근혜 아미들을 중심으로 그런 국민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박근혜다. 역시 박근혜라고 하는 그 탄성이 나오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와 탄핵의 진실 규명, 명예 회복은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